안녕하세요, 루엘 매거진 이재림입니다. 오늘 차는 혼다의 10세대 어코드입니다. 트림은 2.0 터보고요. 지금 이제 외관을 먼저 살펴보겠는데, 외관을 보시면은 그 전세대 모델의 어떤 유려한 느낌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훨씬 더 세련돼졌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나 이 헤드램프 부분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파놔서 이런 부분도 그렇고, 또 이 헤드램프에 이런 촘촘히 박은 LED 램프들, 그리고 이 그릴 디자인도 그렇고요. 이런 부분에서 어떤 차가 장년층 차에서 좀 더 젊은, 마치 청년차처럼 젊어졌죠.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2.0 터보 트림은 이 19인치 휠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데, 동급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의 휠입니다. 이 차가 이제 자연흡기 엔진, 3.5L 자연흡기 엔진을 대체하는 이제 2.0 터보 엔진인데, 그 터보가 들어간 거를 형상화하는 것처럼 마치 그 터빈의 그 임펠러를 형상화한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듭니다. 옆에서 보시면은 이제 전형적인 세단처럼 3박스라기보다는 약간 좀 쿠페처럼 뒤로 저렇게 완만하게, 뒤 트렁크로 넘어가는 라인이 완만하게 넘어가서 조금 더 쿠페처럼 보이게 하는 그 디자인이고요. 특히나 이 옆에서 봤을 적에는 이런 라인들이 마치 이제 폭스바겐에서 요즘 이제 티구안이라든지 아니면 파사트, 아테온에서도 봤지만 그렇게 잘 찝은 것처럼 보이잖아요. 무슨 그 바지 칼주름 잡듯이. 이런 라인들이 되게 빛을 어느 방향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차가 되게 볼륨 있어 보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뒷모습 역시 많이 바뀌어서, 특히나 앞모습보다 뒷모습은 좀 더 그 볼륨이 있어 보이고 입체적으로 보이는데요. 이런 테일램프도 보면은 깎인, 튀어나온 볼륨이 느껴지고요. 그리고 이제 일체형이긴 합니다만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좀 귀엽게 살짝 달려있고, 머플러도 듀얼로 이렇게 사다리꼴로 뚫어놨습니다. 그리고 2.0 터보에는 혼다 센싱, 그러니까 주행 보조 장치가 기본으로 탑재돼서 이 그릴 가운데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직하게 혼다 센싱이라고 글까지 써 있죠. 예, 실내 디자인은 구형에 비해서 좀 많이 바뀌었죠.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센터페시아 디자인인데,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구형에 비해서 약간 좀 단촐해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물리 버튼들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. 그리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요 돌출형 모니터인데, 이 특징이 이게 약간 그 각도가 좀 이렇게 뉘어져 있죠.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안 뉘어져 있잖아요, 돌출형 모니터. 근데 좀 많이 뉘어진 편이에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베젤이 넓죠. 예, 요즘에는 이렇게 베젤을 좀 줄이는 추세인데, 이 차의 모니터 보면은 양쪽에 그 베젤이 좀 면적이 좀 있죠. 그래서 실제보다는 이 모니터, 그러니까 실제 액정의 크기가 좀 작아 보이고요. 그리고 이게 잡고 흔들어 보면은 최근에 탔던 신차들보다, 이게 평균보다 이게 좀 움직임이 커요. 되게 많이 움직이죠. 근데 소리는 또 전혀 안 나요. 네. 예, 이게 자꾸 제가 세게 흔들어도 소리는 전혀 안 나서 뭐 이거는 딱히 뭐 잡소리의 원인이나 뭐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. 이런 다이얼 돌렸을 때 따라락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. 이 소리도 좀 듣기가 좋고, 보통 메이커들이 이런 거 세팅을 할 때 또는 개발을 할 때 소리까지 좀 신경을 쓰는데, 적어도 이런 소리는 뭐 이렇게 싼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. 듣기가 좋습니다. 그리고 버튼 그 다이얼 같은 경우는 요 뒤에다가 그 라이트까지 넣어놔서 이런 부분 보면은 버튼에도 좀 신경을 쓴 티가 납니다. 그리고 실내의 전체적인 소재는 구형보다 좀 좋아졌다고 하긴 하는데, 사실 그렇게 눈에 또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업그레이드는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만져보면은 좀 전체적으로 좀 딱딱한 편입니다. 그렇습니다. 특히나 이런 대시보드들, 이런 부분들은 우레탄으로 감싸긴 했지만, 이런 소리들을 들어보면 안에가 통통 비어있는 느낌이라든지, 그리고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보시면은 생 플라스틱이거든요. 보통 저기에는 하다못해 이제 부직포라도 깔아주는 경우가 좀 있는데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기다 놓으면은, 뭐 물건 놓으면은 소리가 나기가 쉽죠, 아마. 그렇죠. 이런 뭐 달그락 소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약간 아쉽게 보입니다. 그리고 이런 우드 같은 경우에도, 그러니까 일명 우드 룩 그레인이죠. 이게 뭐 고급스럽다기보다는 그냥
있어야 될 곳에 그냥 당연히 쓰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우드그레인 장식이라고 생각이 돼요. 네. 하지만 어코드가 아까도 잠깐 얘기 나눈 게 있었는데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미국 시장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딱 전형적인 패밀리 세단으로 통하는 차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래 여기까지가 어코드 인테리어에서 꾸밀 수 있는 부분이라고 혼다에서는 방향을 잡았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말 그대로 이 차는 사실 전형적인 일본 브랜드의 미국 차거든요. 어떻게 보면 미국 브랜드의 미국 차보다 더 미국 차라는 말을 듣는 차들이 뭐 어코드나 캠리인데 미국에 생산되는 네. 그런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런 이제 좀 딱딱한 소재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. 그러면은 잠깐 이제 어떤 핵심적인 변화, 피처를 더 얘기해 볼게요. 인테리어에서 예,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. 그리고 주요 메뉴로는 뭐가 있냐? 지금이 이제 홈 버튼인데 이 홈을 누르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거든요. 지금 이제 조작감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눌림감이라든지 이런 햅틱이라든지 아니면 햅틱은 없습니다만 그래픽 움직이는 거라든지 일단 뭐 근데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매립된 게 그래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썩 좋진 않습니다. 예, 설정에 들어가면은 또 이런 메뉴가 있는데 그리고 구형에 비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메뉴들이 꽤 많아졌죠. 예를 들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은 그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있잖아요. 이런 거를 다 활성화를 정할 수가 있어요. 지금 보시면은 이제 헤드업 워닝이라든가 전방 충돌 경고 거리 이것도 이제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죠. 보통과 짧게 두 가지가 있네요.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한글화가 약간 엉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. 차선 이탈 경감 시스템 설정 잘 이해되지 않는 단어들의 조합이죠. 운전자 집중력 모니터 이건 뭘까요? 이거 그거 운전자 아니야? 집중력 모니터. 주의 환기 시스템. 그리고 공조장치는 굉장히 간단한 디자인이죠. 그러니까 처음 차를 타도 한 번에 조작법을 알 수가 있는 아주 심플한 디자인인데 그리고 여기에 따로 공조장치 액정이 있는 것도 괜찮죠. 사실 액정이 없는 차가 또 은근히 있거든요. 비싼 차에도. 근데 그렇습니다. 이 차는 공조장치 액정이 따로 있는 게 이거는 또 장점 같네요. 그리고 좌우 독립식 에어컨이고요. 그리고 열선은 여기 있어서 열선 버튼은 또 아주 고급스럽네요. 예, 반면에 통풍 기능이 없는 건 또 아쉬운 부분이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센터펫이 하단에 있는 수납 공간은 예, 이 부분 얘기할 게 많죠. 이 커버를 열면은 여기 이제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일단 이 커버부터가 소재가 되게 많이 떨어져요. 엄청 딱딱하죠. 이게 말 그대로 진짜 플라스틱. 그렇습니다. 그 소리부터가 되게 딱딱한데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그 소재를 만져보면은 이거는 이제 승용차가 아니라 보통 트럭에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딱딱한 플라스틱이거든요.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자가 주로 보는 그 시야 위쪽 있잖아요. 그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안쪽의 플라스틱 또는 소재는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. 안쪽에는 12V와 USB 단자가 있고요. 무선 충전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예, 실내 디자인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요 기어 레버인데, 그러니까 기어 레버가 없어졌죠. 사실 기존의 어코드는 기어 레버가 되게 투박했잖아요. 말 그대로 일자형, 수동 모드도 없는, 거기다가 별로 예쁘지도 않는 그런 아주 투박한 그런 일자형 기어 레버였는데 그 기어 레버가 없어지고 이렇게 버튼식으로 다 바뀌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단 버튼식이 좀 더 예쁘긴 하죠. 그렇죠. 디자인적으로도 유려하고요. 그 공간적으로도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. 그렇죠. 일단 기어 레버가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가 뭔가 좀 더 시원한 느낌이에요. 네. 그리고 조작하기도 좀 더 쉽고 좀 더 직관적이죠. 처음에 저 PRND에서 리버스 그 후진 같은 경우 후진만 이렇게 당기는 방식이죠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PND는 그냥 누르면 되고요. 네. R은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리고 기어 버튼 뒤에는 이콘과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. 그리고 이 컵홀더의 경우에는 되게 커요, 그렇죠? 네. 네. 이 정도면 뭐 텀블러든 아니면 뭐 스타벅스 벤티 컵이든 다른 말로 하면은 좀
TOP 같은 캔은 잘 고정이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이런 병 같은 경우에는 이 밑둥이 좀 굵은 편인데 이것도 약간 좀 남거든요. 그래서 좀 TOP 같은 작은 커피캔 같은 경우는 고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키 같은 경우에는 구형과 거의 다를 게 없죠. 그렇습니다. 잠금, 열림, 트렁크, 그리고 패닉 버튼. 예,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상당히 충분한 편이에요. 좌우폭도 있는데 이 안쪽에 열어보면은 꽤 깊어요. 그리고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가 조금 전까지 이 다른 쪽에 있는 플라스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 위에는 이 커버 있잖아요. 넥도의 그 트레이. 예, 이거 같은 경우에 또 플라스틱 소재가 또 좋아요. 이렇게 푹신푹신하고.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특이합니다. 그렇습니다. 어디서 만들었나요? 혼다. 예, 어쨌든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꽤 큰 편이고요. 이 안쪽에도 12V와 USB 단자가 하나씩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실내 소재에서 또 좀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천정에 있는 마감재인데, 이 만져보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직물로 마감하는 게 꽤 많은데 사실 이 직물도 좀 등급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어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천장을 마감한 이 직물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.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게 좋은 건 아니구나 라고 좀 대번에 느끼게 되고, 반면에 이렇게 또 눌러보면은 또 이렇게 잡소리 같은 건 안 나요. 이게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, 이렇게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누르잖아요. 그럼 잡소리가 생기는 차들이 또 은근히 꽤 많거든요.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이건 또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선글라스 케이스는 어떤가요? 선글라스 케이스 안에도 그 이제 소리가 나지 말라고 뭘 깔아놓긴 했는데, 이 소재도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. 네, 살짝 스티로폼을 덧대놨습니다. 예, 운전대 디자인은 이 림의 크기에 비해서는 좀 스포티한 디자인이에요. 이 3스포크는 혼다 특유의 디자인이긴 한데 림이 좀 두꺼운 편이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림 두께 때문에 오히려 운전대가 좀 더 큰 게 아닌가 싶지만, 운전대 사이즈는 일반 차와 같은 것 같아요. 특별하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포크에는 좀 버튼이 많은 편이죠. 이 왼쪽에는 그 오디오 관련, 그리고 오른쪽에는 HUD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의 버튼이 모여 있는데 좀 버튼이 좀 많은 편입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은 운전대에서 손 안 떼고 뭐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조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아까 오면서 살짝 조작해 보니까 그 운전대를 양손으로 잡은 채로 엄지손가락만 이용해서 누르기에도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. 네, 구형에 비하면 계기판이 좀 한층 예뻐지긴 했죠. 특히 왼쪽 같은 경우는 디지털인데 저기서 표시되는 정보를 바꿀 수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왼쪽 스포크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엔진 회전계 여러 개 메뉴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죠. 보통 아마 뭐 엔진 회전계를 선택을 하실 건데,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연비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오디오 정보도 여기서 표시를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래픽이 전환되는 속도가 꽤 빠른 것 같아요. 아까 주행하면서는 이게 완전 풀 디지털 계기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지금 멈춰 놓고서 살펴보니까 절반만 디지털이네요. 그 정도로 이질감이 없습니다. 근데 이런 경우 정말 처음 보네요. 반만 디지털. 진짜 이건 디지털 아닌 거야 진짜? 참. 그리고 운전대 옆에는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, 그러니까 이 차가 보통 계기판이나 HD 조절은 보통 뭐 스포크라든가 이런 데 몰아놓잖아요. 근데 이 차는 저기 여기저기 보면 좀 분산이 되어 있는 게 약간 좀 특이하죠. 특히 트립 컴퓨터는 이걸 누르면은 여기 이제 적산거리계가 바뀌잖아요. 이게 사실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좀 되게 드문데, 그래도 구형에 비하면 나아진 거죠. 구형은 진짜 옛날 차처럼 여기서 그 뿔 같은 게 있었죠? 뽁뽁이 눌러서 예. 바꾸고 그랬는데, 그거에 비하면 좋아지긴 했죠. 근데 저렇게 버튼을 한 군데 모아두지 않은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죠. 그렇죠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HUD에 이게 있잖아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HUD의 이 버튼은 그 높낮이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. 그렇습니다. 누르면은 HUD가 이제 꺼지고요.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높이 조절 버튼은 저기에 달려 있고요. 근데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그 메뉴를 바꾸는 버튼은 운전대 스포크에 달려 있고요. 예, 그리고 스포크에 있는 HUD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ACC나 LCAS 정보 또는 이렇게 회전계가 나타납니다.
도어 트림의 디자인은 간결한 편이고요. 그리고 그 크기에 비해서 도어 포켓의 용량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. 대신에 그 병 두 개를 수납하기 좋게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유리는 상하향 모두 4개 다 원터치입니다. 아귀가 안 맞는 부분들도 눈에 띄네요. 실내를 보면은 좀 이렇게 마무리에서 약간은 좀 단차가 보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예, 시트의 전반적인 기능성은 만족스러운 편이에요. 일단 쿠션이 좀 탄탄한 편이고요.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 또는 등을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꽤 좋은 편입니다. 시트 포지션도 제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좀 낮게 내려가는 편이고요. 네, 저는 근데 좀 전에 앉아봤더니 약간 가죽이 미끄럽더라고요. 그래서 몸을 쿠션적으로는 지지를 잘 합니다만 미끄러운 부분에서는 약간 좀 아쉬웠어요. 참고로 가죽의 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. 그리고 이 지금 육안으로 봐도 뭔가 이 가죽, 그러니까 시트를 덮은 가죽이 마무리가 좀 잘 안 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이쪽 측면의 가죽을 보시면은 약간은 좀 떠 있죠. 뭔가 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 느낌이 있습니다. 약간 운 거 같기도 하고요. 예, 2열의 공간은 구형보다 좀 더 넓어졌죠. 휠베이스가 55mm가 늘어나면서 2열의 무릎 공간에 더 할애가 됐는데 확실히 2열에 앉아보면은 무릎 공간이 넓어요. 예를 들면 운전석 포지션을 제 기준으로 맞췄을 경우에 무릎 공간이 거의 주먹이 3개 반 정도 들어가거든요. 이거는 소나타나 K5보다 넓어요. 그 공간 자체는. 그렇습니다. 지금 앉아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 공간이 이렇게 넓은 중형차가 있었나 싶을 만큼 넓게 느껴지고요. 하지만 그 허벅지 받침이 약간 좀 짧은 것 같고,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무릎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실내가 광활하다 뭐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둘이 번갈아 앉아보고서 내린 결론이 거의 비슷한데, 분명히 무릎 공간 자체는 소나타 K5보다 넓은데 딱 2열 시트에 앉았을 경우에 소나타 K5만큼 와 넓다 광활하다 또 그런 생각은 또 별로 안 들어요. 일반적인 승용차 치고는 이런 이 문턱이 좀 되게 두꺼운 편이죠. 네, 문턱도 두껍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. 이런 부분도 드물게 본 경우입니다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차의 2열 시트는 쿠션의 길이가 좀 짧은 편이고요. 그리고 약간은 좀 높고, 그리고 저 가운데 부분이 좀 올라와 있는 편이죠. 앞바퀴 굴림 치고는. 그렇습니다. 2열 시트에도 열선이 있는데 3단계예요. 보통 2열 시트 열선이 3단계가 좀 드물잖아요. 뭐 스팅어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2열 시트가 3단계입니다. 예, 트렁크 용량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큰 편이죠. 이 차가 트렁크 용량이 470리터가 넘으니까 뭐 중형차로는 트렁크 용량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특히 좌우 들어가는 입구 쪽이 폭이 넉넉해서 이런 부분은 좀 효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리터도 리터지만 안에 깎인 게 보시는 것처럼 걸리지 않게끔 잘 해놔서, 근데 저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직포를 완전히 둘러놨잖아요. 그 내장재를 걷어냈기 때문에 더 넓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이거 타면은 잡히는 거지? 예. 싸자.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와 자키가 들어있네요. 야, 그리고 저 승용차에 세단에 저런 고리 별로 없지 않냐? 별로 없지 않았어? 미국스럽네요. 그치. 외관이나 SUV에서는 그러니까. 꼭 빠짐없이 봤던 건데. 장 봐야 되는 미국에서. 예. 예, 지금 정차 시의 소음과 진동이 어떤지 살펴보고 있는데요. 소음은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바닥을 통해서 전해지는 진동이 살짝 있고, 이 부분은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도 마찬가지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2열에 앉아 있는데 2열에서도 좀 진동이 좀 가늘게 전해져요. 이게 신경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느껴질 수 있는데, 예를 들면은 이 동반녀석 시트를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아보면은 좀 가는 진동이 느껴집니다. 그러니까 네, 10세대 어코드 2.0 터보는 굉장히 매끈하네요. 매끈하고,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아쉬운 게 없고요. 그리고 근데 이제 그 254마력 그 출력이 다 못 받아낼 그런 출력이 아니라 충분히 이 차를 즐겁게
갖고 놀 수 있는 만큼의 여유로운 출력인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 10단 변속기 처음 이제 오디세이에서 한번 경험했던 10단 변속기가 참 매끈하게 엔진과 잘 어울려서 변속할 때 뭐 이 RPM이 거의 뭐 변화 없이 그냥 쭉쭉 올라가 주고요. 그리고 또 이 엔진은 소리가 참 좋아서 다소 아까 이제 정차 때 말씀드렸던 아이들링 시 진동, 소음 그런 부분이 잊혀질 만큼 그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사운드가 운전의 재미를 배가시켜 줍니다. 예, 10단 변속기는 이미 오디세이에서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. 그때도 성능이 기대 이상이었는데 이 어코드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오디세이보다 더 매끈해서 이 어코드 2.0 터보의 주행 질감을 그 매끄럽게 높이는데 가장 크게 일조를 하지 않나 싶어요. 아까 이재린 기자가 뭐 일상적인 운전도 하고 가속도 해봤는데 변속 충격이 뭐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매끄럽습니다. 그래서 이 혼다의 10단 자동 변속기는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옆에서 느끼기에 이 차의 가속감은 참 충분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구형 3.5나 2.4도 엔진의 출력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가속 페달을 그렇게 많이 밟지 않아도 좀 속도가 잘 붙는 그런 엔진 특성이었는데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 이재린 기자가 그렇게 가속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좀 되게 잘 붙고 그러니까 손쉽게 속도가 올라가죠. 기본적으로 이 차가 저속에서의 토크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은 그 운전의 편의성을 좀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. 네, 저도 가속 성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더 하자면 이 차는 뒷유리에다가 심지어 VTEC 터보라는 데칼까지 스티커까지 붙여놨거든요. 그래서 이 2리터 터보 엔진의 그 성능이 어떨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국내에서는 처음 경험해보는 엔진이라서 제원표에서도 나왔지만 1500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는데 그 거의 뭐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엔진의 힘이 그냥 최대 토크를 내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변속기가 매끈하게 지금 받쳐져서 그 부분에도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. 단점은 뭐가 있나요? 제일 큰 단점으로는 소음인 것 같아요. 진동. 특히나 그 정차할 때도 약간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진동인데 달릴 적에는 이게 지금 19인치 휠 때문에 그런지는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노면 소음이 많이 올라옵니다. 거의 뭐 하체 방음을 안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올라오는 게 있고요. 이 차가 옆자리에서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음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. 근데 그 방음이 안 좋다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이 하체의 방음 부족에서 비롯이 된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좀 고속으로 주행을 해봐도 그 풍절음이라든가 엔진 소리는 생각보다는 적게 들려요. 특히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. 약간 좀 기계적이면서도 좀 베이스음으로 깔리고 그렇게 괜찮은, 그러니까 듣기 좋은 음색을 내는데 풍절음도 없고요. 근데 이 차는 이제 하체에서 그 타이어 구르는 소리 있잖아요. 그게 좀 많이 올라와요. 특히 지금처럼 뭐 100km 정도의 속도가 아니라 아까 우리 이제 시내 올 때 한 50km 정도? 그 정도의 속도에서도 이 하체에서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어서 조금 전에 이재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체의 방음을 잘 안 한 게 아닌가, 거의 안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타이어 소음이 좀 있습니다. 2.0 터보 모델과는 다르게 1.5 터보 모델은 19인치 휠이 아니라 18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 차는 약간 좀 그 노면 소음이 덜하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. 근데 하위 모델이라서 방음을 더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나? 그럴 수도 있죠. 그래서 오늘 시승할 적에 1.5 터보 모델도 같이 시승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된 차가 일단은 2.0 터보 모델이라서 그 부분은 살짝 아쉽긴 합니다. 1.5 터보 모델은 다시 잡아서 추후에 보여드리겠고요. 근데 2.0 터보 모델은 엔진만 다른 게 아니라 옵션적인 부분도 꽤 많이 빠져 있죠. 지금 꽤 많이 차이가 나죠. 1.5 터보 모델과. 예를 들면 혼다 센싱이 있는데, 그러니까 국내에서 파는 1.5 터보는 혼다 센싱이 아예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꽤 아쉬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보통 대부분의 차들은 이게 낮은 엔진이 거의 다 주력이 되잖아요. 어코드 역시 마찬가지고 보나마나 1.5가 더 많이 팔릴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.5에서 혼다 센싱이 없다는 거, 특히 요즘에 이제 국내 소비자들은 현대 기아 때문에 그
그렇죠. 혼다 센싱,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, 네, ACC라든가 뭐 조향 보조 장치에 이제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상황에서 이 어코드 1.5에 혼다 센싱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살짝 밟아봤는데요. 달려보니까 이 차가 고속 안정성도 굉장히 좋고 그 2리터 터보 엔진의 출력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쭉쭉 잘 뽑아져 나오네요. 그리고 신기하리만큼 그 풍절음이 적어서 특히나 앞에서 부딪히는 그런 바람 소리는 굉장히 잘 뒤로 흘러가는 느낌이고요. 또 이 옆에 윈도우 창문도 열어서 만져보니까 창문 두께가 의외로 두꺼워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풍절음이라든지 아니면 횡풍 영향이라든지 횡풍 소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적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역시나 상대적으로 그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그 진동도 사실 속도를 올리니까 덜 느껴지고요. 하지만 소음은 그 하체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좀 더 또렷하게 느껴지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전에 혼다 차들에서도, 그러니까 크로스 투어라든지 아니면 이전 혼다 어코드에서도 들어갔던 피처인데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우측 깜빡이를 넣으면 이렇게 화면이 사라지면서 저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가 사각지대를 보여주거든요. 그래서 운전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인데 가끔 이렇게 아쉬운 단점으로 느껴질 때가 어떤 때냐면 그 지도를 보고 가다가 그 램프에서 인터체인지에서 빠져야 할 때 있잖아요. 특히나 뭐 초행길 같은 경우에 2번이 맞나 다음에 빠져야 되나 이런 경우들, 특히나 뭐 강변북로라든지 아니면은 88 타고 갈 적에 그럴 때도 깜빡이를 켜는 순간 지도가 사라져 버려서 이 부분은 살짝 아쉬울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것으로 혼다 어코드 2.0 터보 시승을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